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감액 요구만 반영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선원 7명이 숨진 어선 금광호가 예인 도중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해경은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논란이 됐었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7일 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법원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남목과 다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하며 내세운 논리가 인정된 겁니다. 수사권 논란을 털어내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국회 국방위 증언 등 내란의 최종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쌓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증거인 장관의 비화폰은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은 비화폰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국수본 특수단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는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YTN 취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비화폰은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화폰의 존재와 수색 장소에 비화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비화폰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지호 청장 등은 앞서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긴급 체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앞서 어제 오후 4시쯤부터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봉식 서울청장은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여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시간 가까운 조사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출입기자들에게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알렸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혐의가 무엇입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이른바 포고령 이후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확인한 뒤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포고령 선포 직후부터는 조 청장이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국회 출입이 통제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회의원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경찰의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됩니까? 네, 이번 긴급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 정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출국 금지하고 무전 기록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9명과 국정원장 등 모두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선관위 상대 작전에 투입된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번 조지호 경찰청장 긴급 체포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수사는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 모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내란의 통솔권자이자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규모가 큰 조직범죄인 만큼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경위로 군과 경찰에 전달돼 실행에 옮겨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검찰과는 이미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공수처와도 수사 협의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강제 수사는 물론 대면 조사가 유력한 상황.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로 문매를 맞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고 또 계엄 당일에는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TV를 통해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던 곽종근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부하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방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라고 인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이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받은 14명의 명단을 수사단장에게 보내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송시키라고 한 진술도 새로 나왔습니다. 해당 인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외에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체포조 논란을 불러왔던 북파공작원 HID 요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HID 요원이 실제로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임무는 받지 않고 판교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정보사령부는 김 전 장관의 선관위 관련 임무를 지시받아 계엄 선포 50분 전까지 10명 규모의 한 개 팀을 꾸려 미리 대기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입 시도도 마찬가지였는데 방첩사 요원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과 방송인까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이들을 대상으로 가동됐다는 체포조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금시설 확보 여부까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휘라인에 있던 방첩사 수사단장이 폭로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 지휘 통제 시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사령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방첩사 내부에선 여사령관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를 복사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방첩사 법무관들의 강한 반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선관위에 진입한 건 방첩사가 아닌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선관위 진입 등 사령관의 직접 지시에도 방첩사 요원들은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난 2017년 계엄 검토 문건 사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해체됐던 전력이 부대원 상당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여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수사 중인 군검사가 여사령관을 신문했습니다. 여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인력을 투입하거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여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전 계엄사 부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군과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출석도 통보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 수습을 둘러싼 여당의 자중 질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미뤄두고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물밑으로는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는 등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일주일째, 국정 운영의 중추였던 용사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모든 현안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 국회 본회의 상황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기 체제 속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칩거에 들어가며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참모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제 수사 대비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 선임을 알아보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거론되는 전례 없는 사태에 일찌감치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엄령 파문의 진원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여당에 넘기고 수사 대비에 매진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의 자중 질환이 이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연회 참석에 이어서 다문화 학교 방문, 또 현지 번역가 대담 등을 끝으로 현지 시각 12일 노벨 주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Dear 한강,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시상식 무대로 향합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받고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시상에 앞서 앨런 마손 스웨덴 한림원 종신위원은 한강을 소개하는 연설에서 작지만 잔인함과 상실감을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강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세상 속 사람들은 다쳤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잊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며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한국인으로 처음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스웨덴 국민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it's a female who is winning the Nobel Prize. Now that I know that the Nobel Prize winner is from your country, I will surely read something of that author. 한강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7일에는 30여 년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강연을 하는 등 한 주간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현지 번역가와의 대담 등을 끝으로 오는 12일 노벨상 관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올해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니온 히단쿄는 수상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원폭 피해 보상 책임과 한국인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평화상을 시상하면서 같은 날 스톡홀름에서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발언을 인용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를 대표해 수상 연설에 나선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 13살이던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가족 5명을 잃었습니다. 참상을 직접 겪은 92살의 피해자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지켜보며 전시라도 핵무기 사용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直ちに発射できる核弾頭が4000発もあるということ。広島や長崎で起こったことの数百倍、数千倍の被害が直ちに現出する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 또한 전쟁을 시작한 일본 정부의 원폭 피해 보상 책임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도 연설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시상식 현장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원폭 피해 2세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노벨상 다른 부문과는 달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Nihon Hidankyo is receiving the Nobel Peace Prize for 2024 for its efforts to achieve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nd for demonstrating through witness testimony that nuclear weapons must never be used again. 특히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시상 연설에서 원폭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피해를 증언한 힘을 설명하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트라우마와 기억에 관한 견해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어제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이 5% 넘게 급등하며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짠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 협의 절차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감액 예산안이 통과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경제팀 총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금융당국이 중국과 일본 등 주한 대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탄핵 정국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장 안전 조치 등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우리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그제 새벽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선원 7명이 숨진 어선 금광호가 예인 도중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해경은 배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일대를 수색하면서 실종 선원 1명을 찾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금광호 예인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2시 무렵입니다. 그러나 5시간 만인 저녁 7시쯤 간포항 북동쪽 18.5해리 지점에서 예인선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금광호는 수심 1000m 해역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어선을 수색하면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선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금방이라도 차를 집어삼킬 듯 엔진룸 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변에 있던 놀란 시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와 불을 끕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쳤지만 시민들의 빠른 대처 덕에 더 큰 화재나 폭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는 건물 안으로 호스를 든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아파트 지하 배전반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불은 배전반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당 차원의 수습책 마련을 위해 장시간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서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당 차원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거취를 두고 당 차원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 앞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퇴진 로드맵 등 당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가 강조한 건 속도였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어떻게든 구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에 무시무시한 내용이 낱낱이 까지지 않겠느냐며 상황은 점점 나빠질 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당이 나서서 대통령 직무배제와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악화하는 여론을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의총 참석자들은 한 대표가 여러 차례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하며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측근의 전횡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저지른 불법 계엄으로 여당 대표인 자신이 체포 명단 2번에 올랐다는 사실이 아무렇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 한 대표는 다만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탄핵이 아니라면 군 통수권과 같은 고유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퇴진까지의 기간 최종적 결재자가 대통령인 부분에 국민과 야당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퇴진 방식을 약속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사실상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 구속될 경우 옥중 직무 집행을 허락할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국민적 반발이 커질 거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의원들 각자의 희망이 아니라 국민 수용이 가능한지를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습니다. 일단 의원총회에선 퇴진 로드맵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거취를 두고 2월 퇴진 4월 대선이나 3월 퇴진 5월 대선 등 내년 상반기 대선을 골자로 한 전국 수습 로드맵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데 공감대를 모았지만 어떤 안을 당론으로 할진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 전국안정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비공개 비상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즉각 하야가 아닌 시차를 둔 하야로 의견을 나눈 건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내려오면 60일 뒤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경우 양당 모두 후보 선출 등의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 후보로 원조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계엄 사태 후폭풍을 수습하는 와중에도 계파 갈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선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밀어주자는데 의견을 모은 결과입니다.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권 의원이 계엄 여파로 흔들리는 당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중진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굉장히 미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입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계로도 분류되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당정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 같은 추대 움직임에 한 대표는 차기 원내대표는 중진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진회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계엄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며 친윤계 원내대표는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그 대통령의 이 사상 초유의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중진들은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계파에 소속되어서 내부의 진영 논리로 정치해 오진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면 깰게요. 차기 원내사령탑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권이 탄핵 전국에서 계엄 사태 수습과 당 봉합,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기도 벅찬데 자리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합니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부 심의를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내란 행위 가담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란 사태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추진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논의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군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을 위해 법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법안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반 특검회에 앞서 별도로 발의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20여 명의 찬성표까지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과 내란 특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 인사 탄핵과 내란 특검으로 쌍끌이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기를 내달라고 공개 촉구하는 등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강원 양면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야당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 독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예산 등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여결위에 이어 이번에도 일방 처리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안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족한 예산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을 기대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금융사기 등 민생 직결 수사비 격인 수사기관 특활비를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방탄을 위해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품권 예산과 기존 삭감액 복원 등 모두 3.4조 원을 증액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에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막판에 2조 1천억 원 규모 감액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증액안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예산엔 손댄 바 없고 오히려 예결위 통과안보다 더 깎은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경제 위기를 고려해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예산부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글로벌 픽입니다.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철권 통치의 참상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단 처형과 고문으로 인간 도살장이라 불린 정치범 감옥에는 실종된 가족을 찾으려는 애끓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시리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세드나야 군사교도소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폭압의 상징이었던 정치범 수용소의 문이 열리자 끔찍했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피와 땀이 묻은 감방 안에 수십 명의 옷가지가 뒹굴고 고문에 쓰인 기구도 발견됐습니다.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곳에서만 3만 명 이상이 고문과 성폭행, 집단 처형으로 사라졌습니다. 죄명도 모른 채 4년간 갇혀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렸던 수감자는 풀려난 현실이 꿈만 같다고 말합니다. متوقعين انه نشوف هي اللحظه نحن كنا متوقعين انه كلياتنا ننعدم بس شو بالتقسيط الممل انعدمت عالم 인간 도살장으로 악명 높은 이곳에 수천 명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풀려난 사람은 수백 명에 그쳤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애가 탑니다. الأمم المتحدة شوفوا وينه العالم شوفوا وينه أخوات العالم أولاد الشعب وينهم 숨겨진 비밀 감옥을 찾기 위해 벽과 바닥을 뚫고 서류를 샅샅이 뒤지며 실종자의 단서를 찾고 있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종된 수천 명의 생사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13만 명이 희생된 시리아 내전의 참혹한 인권 침해 실태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중심부 와일리 지역에서 주거용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건물 잔해를 치우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60년대에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관광 명소인 말리부 해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9일 밤 말리부 해변에서 시작된 산불이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9제곱킬로미터로 확산했다며 아직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해 현재까지 전해진 바로는 진화율이 0%라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말리부 해변에 있는 고급 저택을 비롯한 8천여 채 구조물을 위협하고 있고 이 가운데 2천여 가구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또 잠재적 위험 지역의 주민 6천 명에게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선거 모금 단체인 마가 슈퍼팩이 트럼프의 플로리다 저택이자 인수팀이 꾸려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오는 19일 만찬 행사를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입수한 초대장 사본을 보면 만찬 행사 입장료는 1인당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1,8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농식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제철 유자를 활용한 가공품도 인기몰이에 나섰는데요. 내년 국제농업박람회를 앞두고 양국의 농식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14도 이상인 남해안 지역에서 자라는 샛노란 유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유자 생산국으로 향이 짙고 껍질이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유자 가공품 수출액만 3,500만 달러. 전남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유자 가공품을 개발해 중국 선전 세계 농식품 박람회에 선보였습니다. 수산물 단백질과 유자를 섞어 만든 건강음료, 유자 1개가 통째로 들어간 젤리 등 3개 품목은 중국 식품업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부터 수출로 인기 있었던 유자 제품 활용해서 이제 3가지 신품종 개발했고요. 중국인들 입맛에 좀 더 고도화시켜서 상품화 시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이번 선전 농식품 박람회엔 전남의 국제농업 박람회를 알리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제행사로 승격된 전남 국제농업 박람회는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다양한 농수산식품을 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농업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면서 31만 명이 방문했고 수출 약정 금액만 5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세계 45개국 정도 이상의 나라에서 한 400여 개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박람회입니다. 심천 박람회를 통해서 바이어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히 중국과의 수출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중국 선전 세계 농식품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양국의 농업 발전과 투자 유치 협력도 맺었습니다. 我们一直在想跟那个韩国在很多不同的地方都期望能够每一个地方能够跟我们合作，把他们当地的产品带过来，通过我们的平台。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전남 국제농업 박람회는 AI와 함께하는 농업 혁신, 생명을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내년 10월 열립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진행한 국제 성인 역량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이 조사에 참여한 31개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 평균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 260점보다 낮았습니다. 수리력 평균도 253점으로 OECD 평균 263점에 미치지 못했고 적응적 문제 해결력 역시 238점으로 OECD 평균 251점보다 10점 넘게 차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비가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겠지만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 지방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3.5도, 안동 영하 2.9도, 부산 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청주 7도, 광주와 대구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서쪽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날이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